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원작, 나이팅게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황제도 중국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중국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들어둘 만한 거예요. 잊어버리기 전에 말이에요. 황제의 성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어요. 완전히 고운 도자기로 되어 있어서 무척 값비쌌는데 그만큼 부서지기도 쉽고 건드리면 위험해서 모두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녀야 했답니다. 정원에는 온갖 희귀한 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볼만한 꽃에는 무심코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은방울이 매달려 달랑달랑 소리를 냈어요. 그래요. 황제의 정원은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꾸민 것이었고 정원사도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넓었습니다. 한없이 걷다 보면 커다란 나무들과 깊은 호수들이 있는 울창한 숲에 닿았어요. 숲은 푸르고 깊은 바다까지 뻗어 있어서 커다란 배들이 나뭇가지 아래로 항해를 했지요. 그 숲속에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하는 나이팅게일이 있었습니다. 할 일이 많은 가난한 어부까지도 밤에 그물을 끌어올리러 나왔다가 가만히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어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지. 어부는 말했지만 그러고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했고 새에 대해서는 잊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밤 새가 다시 노래하고 어부가 다시 그곳에 오면 같은 소리가 나온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지? 세상 모든 나라에서 여행자들이 황제의 도시로 왔고 성과 정원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고 나면 모두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팅게일이 최고야. 여행자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고 학자들은 그 도시와 성과 정원에 대해서 수많은 책을 썼어요. 하지만 나이팅게일도 잊지 않고 최고의 칭찬을 해주었지요.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깊은 바닷가 숲속의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그 책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다 그중 몇 권이 황제에게까지 왔어요. 황제는 금 의자에 앉아서 읽고 또 읽었어요. 매번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도시와 성과 정원에 대해 늘어놓은 온갖 찬사에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중 최고는 나이팅게일이다. 이게 뭐야? 황제가 말했어요. 나이팅게일이라니?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 내 나라에, 그것도 내 정원에 그런 새가 있어? 난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걸 책을 읽고 알아야 하다니. 황제는 신하를 불렀습니다. 아주 신분 높은 신하를요. 그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 말을 붙이거나 뭔가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이라고는 피 였답니다. 그건 아무 뜻도 없는 말이었지요. 이곳에
나이팅게일이라는 아주 진귀한 새가 있다는군. 그게 이 광대한 내 나라 안에서도 최고라는 거야. 왜 내게는 그 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나? 황제가 물었어요. 그런 새에 대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궁전에 소개된 적이 없으니까요. 신하가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 그 새가 나에게 와서 노래 부르도록 해라. 내가 뭘 가졌는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황제가 말했어요. 그런 새에 대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서 찾아보겠습니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찾지요? 신하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복도와 홀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 모두 나이팅게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하는 다시 황제에게 달려가서 그건 책을 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폐하, 책에 있는 말을 모두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꾸며낸 이야기고 검은 예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읽은 책은 일본의 위대한 황제가 보내온 것이다. 그러니 거짓이 들어있을 수가 없지. 나는 나이팅게일의 소리를 들어야겠다. 오늘 저녁 여기서. 난 그 새를 최대한 총애할 것이다. 새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녁 식사 후에 모든 궁전 사람들이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칭패. 신하는 말하고 다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복도와 홀을 왔다 갔다 뛰어다녔어요. 궁전 사람들 절반이 같이 뛰어다녔습니다. 벌을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온 세상은 다 아는데 궁전 사람들만 모르는 그 진귀한 새에 대해 모두 묻고 다녔어요. 마침내 부엌에서 일하는 작고 가난한 소녀가 말했습니다. 아, 그 나이팅게일이요? 제가 잘 알아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데요. 제가 저녁마다 남은 음식을 집에 가지고 가서 아픈 우리 엄마에게 드리거든요. 엄마는 바닷가에 살고 계세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힘들어서 숲에서 쉬고 있으면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걸 들으면 눈물이 흐른답니다. 꼭 엄마가 입 맞춰주는 것 같아서요. 꼬마 부엌대기야, 우리를 나이팅게일에게 데려가 준다면 내가 부엌에 든든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황제가 식사하시는 걸 보도록 해주마. 오늘 저녁 나이팅게일을 데려오라는 분부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부른다는 숲으로 나섰어요. 궁전 사람 절반도 함께 말이에요. 막 걷기 시작했을 때 암소 한 마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오! 젊은 시종 하나가 말했어요. 저기 있네요. 그렇게 조그만 새가 저렇게 엄청난 힘찬 소리를 내다니 저 소리는 틀림없이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건 소가 우는 거예요. 거기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꼬마 부엌대기가 말했어요. 늪에서 개구리가 꽉꽉 거렸어요. 놀랍군. 궁전절에 주지가 말했어요. 나이팅게일의 소리가 마치 작은 범종 소리 같아. 아니요, 저건 개구리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곧 나이팅게일의 소리가 들릴 것 같네요. 작은
부엌대기가 말했어요. 그때 나이팅게일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예요. 들어보세요. 저기 앉아 있어요. 작은 부엌대기는 나뭇가지 위에 조그만 회색 새를 가리켰어요. 말도 안 돼. 신하가 말했습니다. 저런 모습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너무 평범해 보이잖아. 신분 높은 사람이 주위에 너무 많으니까 색깔이 사라진 거야. 작은 나이팅게일아, 우리 폐하가 내가 폐하 앞에서 노래 불러주기를 바라신단다. 작은 부엌대기가 아주 큰 소리로 말했어요. 기꺼이 그러지요. 나이팅게일은 말하고 아주 즐거운 노래를 불렀어요. 마치 유리종 같군. 저 조그만 목이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 좀 봐. 저 소리를 여태 못 들었다니 정말 이상하군. 쟤는 앞으로 궁전에서 대성공을 거둘 거야. 신하가 말했어요. 폐하에게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황제도 거기에 같이 왔다고 생각한 나이팅게일이 물었어요. 내 소중한 작은 나이팅게일님, 당신을 오늘 저녁 궁전의 잔치에 초대해서 황제 폐하가 당신의 아름다운 노래에 매혹될 수 있다면 제게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제 노래는 숲에서 가장 잘 나오는데요. 나이팅게일은 말했지만 황제가 원한다는 소리에 기꺼이 마음을 정했어요. 궁전은 아주 휘황하게 치장이 됐습니다. 도자기로 된 벽과 바닥은 수백 개의 금 등잔에서 나오는 빛으로 반짝였어요. 귀여운 소리가 울리는 방울 달린 예쁜 꽃들이 복도를 장식했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면서 바람이 약간만 일어도 모든 종들이 일제히 딸랑거리는 바람에 자기가 하는 말도 안 들릴 정도였답니다. 황제가 앉은 커다란 홀 한가운데 사람들은 황금 깃대를 세워놓았고 그 위에 나이팅게일이 앉았습니다. 궁전 사람들이 모두 모였는데 그 꼬마 부엌대기는 문 뒤에 서 있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진짜 요리사 자리를 받았거든요. 모두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그 조그만 회색 새를 쳐다보았어요. 황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황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눈물은 황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러자 나이팅게일은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황제는 무척 기뻐하면서 상으로 나이팅게일의 목에 자기 황금 슬리퍼를 걸어주도록 했어요.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고마워하면서도 이미 충분한 상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폐하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그건 저에게 가장 귀한 보석이랍니다. 황제의 눈물은 보기 드문 힘이 있지요. 제가 충분히 상을 받았다는 건 신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팅게일은 신의 은총을 받은 그 고운 목소리로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본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애교야. 둘러서 있던 귀부인들이 말했어요. 그러고는 누군가 말을 걸면 물을 입에 머금고 꿀럭거렸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나이팅게일이 될 거라고 믿은 거죠.
하인들과 하녀들도 아주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꽤 굉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요. 나이팅게일은 진짜 성공을 거두었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제 궁전에 머물러야 했어요. 자기 새장에 있다가 낮에는 2번, 밤에는 1번 나와서 산책을 하는 자유시간을 받았고요. 시종도 12명이 달려서 나이팅게일의 다리에 묶인 비단끈을 하나씩 단단히 붙잡았지요. 그렇게 소풍을 가는 건 하나도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도시 사람들이 이 진기한 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2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팅! 그러면 다른 사람은 대꾸했죠. 게일! 그런 다음 한숨을 쉬고는 서로 무슨 소리를 하려는지 금세 알아들었어요. 상인 11명이 자기 아이에게 나이팅게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중 목소리가 좋은 아이는 하나도 없었지요. 어느 날 황제에게 커다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말이 쓰여 있는 소포였어요. 나이팅게일. 내 유명한 새에 대해서 새로운 책이 나온 모양이로군. 황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책이 아니라 작은 예술품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사파이어로 장식된 나이팅게일이 들어있었는데 꼭 살아있는 것 같았답니다. 인조 나이팅게일은 태엽을 감으면 즉시 예쁜 노래를 부를 줄 알았는데 그런 다음 꼬리를 위아래로 까딱거리며 온몸이 금빛은빛으로 반짝였어요. 새의 목에 둘러진 작은 끈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일본 황제의 나이팅게일은 중국 황제의 나이팅게일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정말 예쁘군요. 모두들 그렇게 말했고 인조 나이팅게일을 가져온 사람은 즉시 이런 칭호를 받았어요. 황제의 나이팅게일 운반자. 둘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 멋진 이중창이 될 거야. 그래서 둘이 함께 노래를 불렀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진짜 나이팅게일은 자기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지만 인조새는 톱니바퀴로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궁정음악가가 말했어요. 이 새는 박자가 아주 정확합니다. 내 악풍을 정확히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조새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새도 진짜 새만큼이나 대성공을 거두었지요. 게다가 보기에 훨씬 매혹적이었어요. 팔찌나 브로치처럼 반짝였으니까요. 인조새는 똑같은 노래를 33번이나 부르고도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새의 노래를 더 듣고 싶어 했지만 황제는 진짜 나이팅게일에게도 노래를 조금 부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어디 갔지요? 아무도 새가 열린 창으로 나가 자신의 푸른 숲으로 날아가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황제가 말했어요. 궁전 사람들 모두 나이팅게일을 배은망덕한 동물이라고 욕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인조새에게 노래를 시켰어요. 같은 노래를 34번째 들었지만 워낙 어려운 곡이라서 사람들은 그걸 다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궁정음악가는 인조새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진짜 나이팅게일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꾸민 화려한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도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특히 폐하, 진짜 나이팅게일의 경우 우리는 다음 곡조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조 나이팅게일의 경우에는 모든 게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곡조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래에 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열어서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왈츠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진행되면서 한 곡조 뒤에 다른 곡조가 따라오는지 말입니다. 궁정음악가가 말했어요. 우리들 생각도 바로 그겁니다. 모두들 말했어요. 궁정음악가는 다음 일요일 백성들 앞에서 새를 보여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노래를 들려줘도 좋다 하고 황제는 말했어요. 인조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은 백성들은 마치 좋은 차에 푹 빠지듯 감동을 받아서 말했어요. 우와, 그러고는 냄비 닦기라고 부르는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짜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었던 어부는 말했어요. 예쁜 소리는 진짜 나이팅게일하고 비슷하지만 뭔가가 빠졌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나이팅게일은 나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인조새는 황제의 침대 바로 옆 비단 방석 위에 자리를 잡았어요. 선물로 받은 금과 보석들이 주위에 빙 둘러 있었고 고귀한 폐하의 침실 탁자 가수라는 칭호를 달고 황제의 왼편 첫 번째 자리에 서게 됐어요. 황제는 심장이 있는 쪽을 가장 높은 자리로 쳤는데 황제의 심장도 왼쪽에 있었으니까요. 궁정음악가는 인조새에 관한 책을 25권짜리 전집으로 썼습니다. 가장 어려운 중국 글자로 너무나 길고 박식하게 쓴 책이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걸 읽고 이해했다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았다가는 멍청이 취급을 받으면서 벌을 받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 해가 흘렀습니다. 궁전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새가 부르는 노래를 모조리 외우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노래를 함께 부를 수도 있게 되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어요. 길거리에 사내 아이가 찌찌찌 클룩클룩클룩 하고 노래를 불렀고 황제도 그렇게 노래했어요.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녁 황제가 침대에 누워 듣고 있을 때 인조새가 노래를 하다 말고 피웅 하더니 약간 튀어올랐어요. 황제가 태엽을 있는 대로 감아봤지만 음악은 뚝 그쳤습니다. 황제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궁전 의사를 불렀어요. 하지만 의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시계 만드는 사람이 불려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들여다보고 하더니 새를 이제 그만 써야 한다고 말했어요. 굴대가 다 닳았는데 새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니 다시 노래를 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었지요. 이제 인조새는 1년에 한 번밖에 노래를 시킬 수 없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시키는 거라나요? 하지만 궁정음악가는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짧은 연설을 했지요. 새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상태가 좋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과 똑같이 좋은 걸로 됐지요. 그렇게 5해가 흘러간 뒤 온 나라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모두들 황제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좋아했는데 황제가 병이 들어 곧 죽게 생겼다는 말이 돌았기 때문이에요. 새 황제는 벌써 뽑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길거리에 서서 신하에게 황제가 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피! 신하는 말하고 고개를 흔들었지요. 황제는 커다랗고 화려한 침대에 창백하고 차가워진 채 누워 있었어요. 궁전 사람들은 모두 황제가 죽었다고 믿고 새 황제를 맞으러 뛰어나가 있었습니다. 시종들도 그 일에 대해서 수군거리러 나갔고 하녀들은 모두 모여서 차를 마셨어요. 모든 홀과 복도에는 양탄자가 깔렸습니다. 사람들 말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은 죽은 듯이 조용했지요. 하지만 황제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무공 금빛술이 달린 기다란 휘장이 드리워진 화려한 침대에 빳빳하고 창백한 채 누워 있었어요. 높은 창문은 열려 있어 황제와 인조새에게 달빛이 뿌려졌습니다. 가엾은 황제는 마치 누군가 가슴 위에 올라앉은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황제는 자기 가슴에 올라앉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죽음은 황제의 금관을 머리에 쓰고 손에는 황제의 금빛 칼을 들고 다른 손에는 화려한 깃발을 들고 있었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커다란 비로드 커튼 주름 사이로는 사방에서 기묘한 얼굴들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끔찍하게 흉측했고 어떤 것들은 아주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얼굴이었어요. 그것들은 모두 황제가 했던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었어요. 죽음이 황제의 가슴 위에 앉아있는 지금 그것들은 황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니? 얼굴들이 차례로 속삭였어요. 기억해? 그러면서 얼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황제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어요. 난 그런 거 몰랐어. 황제는 말했어요. 음악을 커다란 북을 쳐라. 그래야 저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됐고 죽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음악을 다오. 황제가 소리 질렀어요. 축복받은 작은 금새야, 노래를 불러라. 노래해. 나는 너에게 금과 값비싼 물건들을 주었고 내 황금 슬리퍼를 목에 걸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노래해라, 노래해. 하지만 새는 가만히 있었어요. 태엽을 감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노래를 할 수가 없지요. 죽음은 그 커다랗고 텅 빈 눈구멍으로 계속해서 황제를 노려보고 있었고 사방은 무시무시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가에서 눈부신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 나뭇가지에 앉은 조그만 살아있는 나이팅게일이었어요. 황제가 위급하다는 소리를 듣고 위로와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러 날아온 거예요. 새가 노래하는 동안 얼굴들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황제의 허약해진 몸에서 피가 다시 힘차게 돌았고 죽음의 새도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어요. 계속해라, 작은 나이팅게일아. 계속 노래를 불러. 그래? 그럼 나에게 그
화려한 황금 칼을 주겠니? 내 멋진 깃발을 주겠니? 황제의 왕관을 주겠니? 노래를 한 번 부를 때마다 죽음은 보물을 한 가지씩 내놓았고 나이팅게일은 노래를 계속했어요. 하얀 장미가 자라고 라일락 향기가 풍기고 살아남은 자들의 눈물에 젖은 싱싱한 풀들이 무성한 고요한 묘지에 대해서 노래했지요. 자기 정원이 그리워진 죽음은 마치 차갑고 하얀 안개처럼 창문 밖으로 사라져 나갔습니다. 고맙구나. 고마워. 황제가 말했어요. 하늘에서 온 작은 새야. 내가 너를 잘 알지. 내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냈는데도 너는 내 침대가에 악한 얼굴들을 물리치고 노래를 불러 내 가슴 위에 앉아있던 죽음을 몰아냈구나. 내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겠니? 보답은 벌써 해주셨어요. 나이팅게일이 말했어요. 내가 처음 노래를 불렀을 때 폐하 눈에 눈물을 보았지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건 노래 부르는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보석이랍니다. 하지만 이제 푹 잠들어서 생생하고 힘차게 다시 일어나세요. 내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그러면서 새는 노래했어요. 황제는 달콤하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요. 정말 부드럽고 깊은 잠이었어요. 황제가 기운차고 건강하게 깨어났을 때 해가 창문으로 환히 비쳤습니다. 시종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황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언제나 내 곁에 있으렴. 내가 노래하고 싶을 때만 노래해도 돼. 저 인조새는 조각조각 부숴버리마. 황제가 말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 새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처럼 아껴주세요. 나는 성에서 살 수 없지만 내가 오고 싶을 땐 올게요. 저녁에 저기 창가 나무까지 앉아서 폐하가 기뻐하면서 생각에 잠길 수 있도록 노래를 불러드리지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할게요. 좋은 일과 폐하에게는 숨겨져 있는 나쁜 일에 대해서도요. 작은 새는 가난한 어부에게 농부집 지붕에, 폐하의 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아갈 거예요. 나는 폐하의 마음을 폐하의 왕관보다 더 사랑해요. 왕관에도 뭔가 신성한 기운이 풍기긴 하지만요. 내가 와서 노래해 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셔야 해요. 뭐든지. 황제는 말한 뒤 위엄이 넘치는 옷을 입고 무거운 황금 칼을 자기 가슴까지 들어올렸어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폐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작은 새가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 뒤 나이팅게일은 날아갔어요. 시종들이 죽은 황제를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우뚝 서서는 말하는 거예요. 좋은 아침이야.